자, 성화이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지금 성화이텍 주가가 7,300원대까지 밀렸죠. 어제도 장대 음봉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조금 불안해 하실 텐데, 자, 지금 코스닥에서 뭐가 발동됐습니까? 바로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 지수 8% 이상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프로그램 매매가 중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악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강제로 좀 멈춘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지선은 이미 좀 깨졌고 지수는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연속적인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이런 날 우리가 기업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가격을 지금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우하이텍도 같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좀 맞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외부 악재는요, 사실 외부에서 주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악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주가는 다시 한번 회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악재가 좀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 테지만, 지금 단계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잡아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외부 악재가 좀 사라졌을 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기준을 잡고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 기회 이런 것들을 좀 잘 잡기 위해서 우리 주주님, 구독자님들 좀 기회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조 상승 추세 속을 좀 만들어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패닉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8,000원대까지 좀 망가지면서 명확한 지금 가격적인 붕괴가 좀 나왔죠. 그래서 어제 이런 장대 음봉이 좀 나오면서 거래량이 조금 동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매도는 보였지만 투매적인 성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은 지수 급락과 함께 서킷 브레이크가 좀 발동이 되면서 이런 악재들이 좀 겹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쟁 이슈도 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외부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팬더멘털적인 훼손이 아니라 리스크 회피 매도입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는 공포의 정점에서 나오는 장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 이런 시비들이 좀 발동이 이후에 추가 폭락보다는 단기적으로 안정화되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제 매도 물량이 일단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을 보시면 최근 외인들이 다시 좀 받아보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기관들 역시 오늘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속적인 매수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추세 추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락을 맞이하면서 흡수하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그냥 오히려 물량을 받아가고 있어요. 얘네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기회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하락장 속에서 불안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결과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 영구적인 하락 신호가 아니라 공포의 정점에 대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에 대한 소화가 되면 지수는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수가 정상이 되면 이런 부품주 같은 경우도 다시 되돌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공포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기회를 어디에서 잡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적인 가치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기업적인 가치가 없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적인 가치가 든든하게 있는 기업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소화가 됐을 때 오히려 더 강한 추세가 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간 개인들한테는 사실 쉽게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왜냐? 이런 강한 매도세가 보이면 하락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공포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포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거기서 손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가 좀 상호하이텍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61선, 지금 보라색 선이거든요. 보라색 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상호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분 장기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간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도 지금 정확하게 보라색을 좀 이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단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절대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그동안 좀 이런 부분이 좀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수요일이다 보니까 내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이렇게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만큼 목요일 날 좀 이날 좀 안정세가 좀 다시 한번 찾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목요일이 중요하면서 금요일 날 장 마감할 때는 좀 조용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목요일 날 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수익이 좀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동안 좀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좀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좀 영상으로 좀 잡아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장 중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놓치셨더라.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타점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좀 어느 정도 해수를 보일 수 있는지 코스닥 기준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단 매물대에 대한 이탈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아니면 다시 회복을 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지, 그러면서 수급을 좀 보셔야 되겠죠.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면서 수급의 질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장 초반에 굉장히 중요해요. 장 초반에 어떤 주체가 어떤 수급의 질로 해서 가격대를 끌어올리는지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 중에 이런 흐름들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에서 기회를 좀 잡아드릴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좀 걱정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닐까?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저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이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인증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구간 불안으로 매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나왔을 때 기회를 잡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 기준까지 좀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좀 계좌를 추가적인 방어를 하면서 계좌를 넓힐 수 있는 기회까지 좀 잡아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을 어떻게 잡아드리냐, 일단 이평선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단기선, 장기선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지금 중장기적인 지지를 받는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을 받으면서 다시 단기적인 추세까지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21선이거든요. 21선, 이런 생명선이라고 하죠. 생명선까지 수렴을 하는 구간에서 상승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평선을 보시면 어때요?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종목으로도 타점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평선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와 좀 장기가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서 수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급 주체가 누구이냐?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재료가 있는지 아니면 하락을 시켜주는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옵션을 보여드리면 이날 제가 잡아드렸던 문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월 5일이었습니다. 하나옵션 11만 8천 원에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14만 5천 원에 기간 매집 포착됐고요. 정배열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5분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이날이었어요. 이날 1월 5일날 11만 4,900원의 시가를 시작했죠. 근데 저는 11만 8천원에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이 1월 5일 이 자리였느냐, 여기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시장은요, 그때 조선 테마로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미 해군
이 MRO가 좀 중요한데 이게 왜 크냐면요. 지금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 보수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건데 여기에 앞으로 북미항에 대한 함정 수출까지 말이 나오면서 기대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졌었던 때였는데 그게 바로 1월 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면 자, 그 전에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깨질 자리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그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금요일 장 마감했을 때 좀 매수세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전날 매수세를 좀 확인하고 이날 1월 5일 날 좀 잡아드렸었는데 자, 월요일 시초부터 호가창에 매수 대기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별에 대한 확산내 초입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요. 눌림에서 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을 조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채우는 자리로 보면서 다음 상승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나오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GST인데요. G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수익보다도 대응이라는 게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렸었냐면 보시면 지금 뭐 1월 6일 화요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는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GST 형 구간에 대해서 전략 매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격 과열 및 매도가 수급합니다. 수익에 대해서 좀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당시 언제였는지 보시면요. 1월 6일 이날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날 당시의 시장은요. 엔비디아발 열풍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죠. GST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액체 냉각. 그런데 다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이 액체 냉각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재료가 좋을수록요, 가격이 먼저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차트가 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이평선의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면서 좀 벌어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흐름이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이런 상승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때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에 좀 매도 물량이 심상치 않게 나오면서 자 이때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체가 한 번 더 정반대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래서 기대가 최고조일 때 한 번쯤 정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보시면 그날 캔들을 보시면 캔들도 영망치의 흐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우리가 위에서 팔고 아래서 다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욕심 부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챙겨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수익은요, 결과적으로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좀 쌓여야지. 그래야지 수익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입니다. 자, 이건 솔직히 구조가 좀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시면요. 1월 23일 금요일 날 잡아드렸죠. 그래서 ABL 바이오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우리가 목표가 24만 5천 원대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물 소화가 끝났고요.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3일 날을 좀 보시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시가 18만 원에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다는 겁니다. 뭐 당시 글로벌 제약사들이 BBB 이 BBB 내혈관 장벽이라는 투과 기술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었고 지금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산업적인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상한 점은 이거였습니다. 전날 좀 가격이 밀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날 밀렸지만 급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물대 소화가 좀 길었었는데 특정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지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날 영망치형의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60일선 지지를 받는 걸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승 리듬이 붙었죠. 이런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좀 전해져 봤던 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큰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수익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확실한 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안전함이 운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기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0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호 하이텍 단순하게 타점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왜 이런 타점이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구조가 어떤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만들어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지는지 기업적인 가치를 보셔야 된다. 기업적인 가치가 없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락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기업적인 분석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 중장기적인 측면이 분명히 기업적인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기업들한테는요, 단기간에 이런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금방 회복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자체 플랫폼 부품을 좀 납품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 3년간의 매출이 완전차 생산 회복과 함께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 연동의 구조를 좀 보면 영업이익이 여전히 흑자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 기업이 아니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적자 기업은요, 사실 그 기업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성호하이텍 같은 경우는 흑자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OPM 같은 경우를 좀 보면요, 지금 안정적인 수준을 좀 가지고 가면서 지금 PER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종 부품주 대비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ER 역시 자산 대비 부담 구간은 아니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하락 같은 경우는 기업의 훼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장에 시스템적으로 좀 이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외부 악재가 사실 해소가 됐을 때 다시 정상화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기회를 잡고 또 추가적인 외부적인 악재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단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대응이라는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바로 계좌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좀 공포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 기준을 어떤 식으로 좀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라도 좀 이런 타점에 대해서 좀 못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이 정도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구간 절대 우리가 내동 매매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